중3 때 배운 것 중에 이거 사실 참여 하나 선생님 빼먹었어, 어저께. 이게 밤에 자는데 꿈에 나오더라. 며칠 만에 이거 빼먹어가지고. 쌤이 그리는 원은 반점 일자리 원이거든? 반점 일자리 원인데,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 좌표는 A라고 할 거고요. 수선발 내렸을 때 이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 좌표는 C라고 할 거고요. 수선을 올렸을 때 만난 교점 좌표는 D라고 하겠습니다. 중3 때 배우셨습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반지름값은 1인가요? 사인 스타일 값 어떻게 구하죠? 사인 스타 어떻게 구해요? 여기를 5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스타일 값이 1분의 AB여서 AB예요? 코사인 스타일 값은 누구예요? 네, 1분의 5B여서 5B인 거죠? 탄젠트 스타일 값은 큰 삼각형에서 얘기합니다. 탄젠트 스타일 값은 누구예요? 밑변값 1이기 때문에 높이의 값이 CD인 거죠?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트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AB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세타라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AB라는 길이 어떻게 되냐고요? 길어져요? 세타 값이 커질수록 AB 값은 커지는 거죠? 각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커집니다. 반면에 코사인 값은 세타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코사인 값은 OB의 길이가 코사인인데 각이 커질수록 OB의 길이 값은 짧아지나요? 코사인 값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탄젠트의 값은 시점 접해서 그대로 올리는 수선의 길이가 탄젠트 값인데 지금 요만큼 길이가 탄젠트였었는데 각이 커질수록 CD의 길이 길어지나요? 각이 커질수록 탄젠트 값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반지름 길이인 원의 이름이 뭐죠?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 원의 이름이 뭐냐고요?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원의 4분의 1만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원의 이름이 뭐죠? 네, 이 원의 이름은 4분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려고 하는 거는 이것 좀 약속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도를 몇 도 몇 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3 때까지는. 근데 이제는 360도라고 하는 세의 값을 이렇게 표현할 생각입니다. 180도라고 하는 세의 값은 이렇게 표현할 생각입니다. 왼쪽에 있는 세의 값은 60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60분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 이런 식으로 60단위로 쪼개가 60조각을 내가지고 표현하는 거.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도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 분, 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도가 60분이고요. 1분이 60초입니다. 도분초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걸 60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2파이,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호도법이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호도법은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호도라고 하는 거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를 음차로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2파이, 파이 이런 걸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되는 거는 180도가 파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기본되는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60도가 누구죠? 60도의 값은 3분의 파이? 45도는 누구예요? 양변을 4로 나누게 했더니 4분의 파이? 30도의 값은 양변을 6으로 나누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녀석한테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3분의 2 파이는 몇 도라는 얘기죠? 3분의 4 파이는 누구예요? 3분의 5 파이는 누구죠? 4분의 3 파이가 누구예요?
4분의 5파이는 누구죠? 머리 쓰고 있는 거 맞죠, 지금? 4분의 5파이가 누구예요? 4분의 7파이는 누구예요? 30도의 배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분의 5파이가 누구죠?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근데 분모의 값이 2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2분의 파이가 90도겠죠? 2분의 3파이가 누구죠? 머릿속에 생각이 각도가 바로바로 라디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0도, 90도, 180도, 270도가 있습니다. 각은 이런 식으로 재려고 합니다. 기준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을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각을 표현하는 선을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녀석의 값을 양해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각을 음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요만큼의 각 빨간색 각이 45도라고 한다면 음해각은 몇 도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15도겠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우리는 동경에 익숙해야 되는데 동경의 값들이 지금 각도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2등분하면 이게 몇 도예요? 45도인가요? 여기를 2등분하면 몇 도죠? 135도? 여기 2등분한 거네. 225? 여기 2등분하면은 315? 우리는 여기 있는 각도인 45도, 135도, 225도, 315도하고 각도가 친근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싹 다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이게 부모가 4란 얘기예요? 부모가 4인 녀석은 분자의 값의 종류가 1357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4인 녀석의 분자의 값들은 1357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180도고 30도 떨어지는 녀석은 동경이 몇 도라는 얘기죠? 180도가 30도 떨어졌으니까요. 180도가 30도 떨어진 이 각은 누구예요? 지금은 360도하고 30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분모의 값이 6인 것 같은데? 분모가 6이 되는 종류의 값은 분자의 값이 1, 5, 7, 11이 있습니다. 이런 각들이 바로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쪽 각이 60도짜리 각입니다. 여기에 60도면은 지금 표현하는 녀석의 값은 누굴까요? 여기 있는 건 몇 도죠? 얘는 몇 도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분모의 값이 3입니다. 분모가 3인 녀석의 종류에는 분자의 값이 1, 2, 4, 5가 있습니다. 이런 각도들하고 호도법이 친해야 됩니다. 90도의 값이 누구라고요? 호도법으로 180도의 값은 파이입니다. 270도의 값은 2분의 3파인 거죠. 우리는 이런 호도법과 60분포로 표현한 녀석의 값이 각각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바로바로 몇 도인지 확인하는 게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 12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180을 10으로 나누겠더니 15도인가요? 12분의 5파이는 누구예요? 바로바로 바꾸는 게 머릿속에서 그냥 가벼운 암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을 잰다고 하는 개념이 각도기는 180도까지밖에 각을 못 재잖아. 각도기는 180도밖에 각을 잴 수가 없는데 이제는 180도를 오버하는 각도 재려고 합니다. 동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동경이 있는데 각도기로 이 각을 재봤더니 이 각은 30도입니다. 하지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간 각을 재다면 이거 몇 도죠? 390도? 한 바퀴를 더 돌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바퀴를 더 돌면 각이 750도인가요? 근데 이 모든 각들은 싹 다 30도짜리 동경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동경이 표현하는 각은 이렇게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경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3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n값 1이었을 땐 390, n값 2였을 땐 750,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몇 도야?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몇 도냐고요? 마이너스 330도 표현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제일 작은 각은 30도인데 양수로서 제일 작은 각은 30도인데 우리는 이 각도를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의 종류는 되게 많잖아. 그 모든 녀석을 한 방에 표현한 이 녀석을 이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각도는 어떤 동경이 표현하는 각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일반각으로 한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첫 번째 배운 챕터만 일반각까지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 챕터부터는 일반각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동경이 X축 대칭이었을 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동경이 알파라는 동경이 있고요. 또 다른 동경은 베타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또 동경의 관계는 X축 대칭인 관계에 있습니다. 쌤이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각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각은 음의 각으로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알파에 대해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럼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일반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지? 알파 베타의 값을 더하면 세타가 소거돼요? 더한 녀석의 값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m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mn은 정수기 때문에 더한 것도 정수인 거지? 그래서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수니까 또 다른 정수 L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면은 두 동경의 합의값은 360도의 배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찬민이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으세요? 자, 이번엔 동경이 Y축 대칭이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알파라고 하는 동경이 있습니다. 베타라고 하는 동경도 있습니다. 알파라는 동경의 예각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양예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각 자체도 세타인 거죠. Y축 대칭이니까요. 그럼 베타라고 하는 동경의 제일 작은 각은 여기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점선으로 표현한 게 세타라며. 여기는 동경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고. 제일 작은 각이 180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 알파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저기 왼쪽에 있는 베타라고 하는 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 동경이 Y축 대칭이라면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죠? 360도의 n 더하기 m이니까 또 다른 정수의 값을 표현하려고 하고요. 그 뒤에 플러스 180 있나요? 그럼 동경이 X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동경이 Y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한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네. 그런데 이거를 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왜? 외우지 않아도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생각하는 과정을 전해드렸잖아요. 생각해서 풀 수 있습니다. 외우는 애들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 풀 수가 없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 풀 때마다 그때그때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자, 이번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경의 값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경이 일치하는 거 먼저 할까? 두 동경이 일치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첫 번째 동경은 알파라는 동경입니다. 근데 두 번째 동경이 같은 동경입니다. 동경이 일치한다면 조그만 가게 크기를 선생님이 예각 크기를 세타라고 칭한다면 알파라고 하는 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베타라고 하는 각은 마찬가지로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은 아까는 세타의 값을 더하기만 하면 세타가 소거되잖아. 지금은 세타의 값을 소거하려면 두 개를 빼야 되나요? 두 개 뺐습니다. 알파에서 베타를 뺐더니 360도의 배수 n 빼기 m 세타는 소거됐습니다. 어차피 정수 빼기 정수니까 이것도 또 다른 정수를 표기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뺀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인 거네. 동경이 서로 방향이 반대면서 일직선상에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가게 크기는 누굴까요? 네, 이건 180 플러스 세타인가요? 알파라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라고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알파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건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 두 개 뺐습니다. 베타에서 알파 빼겠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겠습니다. 그럼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니까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겠네? 여기까지 친 거 맞나요? 근데 이 동경의 관계는 서로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동경은 원점 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니네한테 출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직선이 y는 x에 대해서 직선 y는 x에 대칭인 동경이 있다고 한다면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니네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의 동경이 알파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이 알파라는 동경이 하나 있고요. 베타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해 볼 생각입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예각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알파라는 동경의 일반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베타라고 하는 각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것만 어떻게 표현할 줄 알면 뭐 할지 알 것 같은데? 내가 요만큼의 각이 필요한 상태야.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각이 누구야? 여기 각이 세타죠. 그럼 여기 빨간색 표현한 이 화살표로 표현하면 각은 몇이죠? 90-세타인가요? 그래서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세타인 거네. 그럼 두 알파고 베타의 관계는 더할 거야, 뺄 거야? 더해서 세타의 값을 소거해야 되겠네요?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이 되는 거네? 얼마든지 생각해서 풀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각해서 푸는 거지 절대 이런 것들을 공식처럼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말 이해되신 거 맞죠? 이 정도 연습시켜드렸으면 터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채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부채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 구하는 건 배우지 않았나 싶네요. 선생님이 지금 요만큼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R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의 값은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2분의 1 R로 구했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부채꼴 넓이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거 배웠잖아.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심 각이 몇 도야?
여기 중심의 각이 몇 도예요? 중심에 있는 각이 360도인가요? 36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누구라고요? 180도가 파이니까 360도는 2파인가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둘레 길이 값은 뭐라고 얘기하죠? 둘레 길이는 2파이 R로 계산했었나요? 그럼 결국은 이 중심에 있는 각이랑 반지름을 곱해준 녀석의 값이 둘레 길이인 거네? 원의 호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L값은 반지름하고 세타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방금 그렇게 했잖아. 반지름하고 중심에 있는 각 360도를 곱했잖아. 그게 2파이 R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는 호의 길이가 궁금하다면 반지름과 세타를 곱하게 하면 호의 길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반지름의 값이 3인데 이만큼의 가격키가 45도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야? 이거야? 근데 애매하잖아. 뭐가 애매한 건데? 넓이나 길이의 값들을 우리는 각도로 가지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단위가. 그래서 45도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누구라고요? 그럼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4분의 3파이가 둘레 길인가요? 믿으신 거 맞나요? 우리는 길이나 넓이의 값을 60분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길이나 넓이의 값들은 호도법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파이를 이용해서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믿으신 거 맞나요? 그러면 방금 설명해준 녀석의 값의 호의 길이 값을 알고 싶다면 부채꼴 호의 길이가 알고 싶다면 반지름이랑 중심각만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이거 갖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하면 넓이 구하는 또 다른 식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의 값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인 거네. 근데 설명할 건 대충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50도입니다. 네모는 누굴까요? 네, 아까도 마이너스 315도를 315도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얘는 마이너스 310인가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30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양의 각은 뭐라는 얘기예요? 335도라는 양의 각이 있습니다. 그럼 음의 각이 몇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지금 현재 132페이지에서는 양의 각, 음의 각을 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일반각 설명했습니다. 4분면에서의 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네. 자,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으면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으면 2, 4분면인가요? 맞아요?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으면 3, 4분면이고 270도하고 360도 사이에 있으면 4, 4분면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분면 사이에 있는 각의 크기 예를 들어서 2, 4분면 있는 각이라고 한다면 2, 4분면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한다면 그 각은 90도부터 180도 사이 있다고 이해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일반각 배우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지금 일반각이라는 게 뭐지 배웠잖아. 30도라고 하는 각은 30도만 표현되지 않는다고. 동경이 30도짜리 동경이 있으면 30도, 390도, 750도, 마이너스 330도 뭐 이런 거 있나요? 맞아요? 그 모든 녀석들을 전부 다 일반각으로 한 방에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180도하고 90도하고 180도 사이 있는 2, 4분면의 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사이 있다고 표기하셔야 됩니다. 몇 4분면은 각은 절대로 90에서 180 사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반각 사이 있다고 거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축 위에 있는 동경은 4분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동경은 90도짜리 동경이긴 한데 어떤 4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180도라는 동경도 어떤 4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좌표축 위에 있는 동경은 4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호는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개념 확인 문제 연습하겠습니다. 이 새끼 뭔 일이지? 왜 안 오지? 자, 다음에 있는 각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의 꼴로 지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415도라는 녀석의 값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알파의 값은 뭘 써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이 문제 안에서는 알파의 값은 0도부터 360도 사이 있는 각을 가지고 표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각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360을 빼야 될 것 같은데 360을 빼면 누구예요?
뭐라고요? 55? 그럼 얘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55도로 기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건 뭘 빼야 되지? 360도를 두 바퀴를 빼야 되는 것 같은데? 720도를 빼야 돼? 720을 뺐더니 360도의 배수 플러스 얘는 720을 더해줘야지 360도 사이에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가게 될 것 같아? 720을 더했더니 220인가요? 그래서 360도의 배수 플러스 220입니다. 마지막 건 마이너스 100도면 360을 더하면 되겠다. 그럼 260도인 것 같고요. 360도의 배수 플러스 260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파악해 보세요. 511도는 몇 사분면일까? 360을 빼면 정확히 알 수 있겠다. 360을 뺐습니다. 360 뺐다고요. 151도는 몇 사분면인데? 620도면은 360만 빼야 되겠네. 그럼 260도잖아. 260도는 몇 사분면이지? 3, 4분면이에요? 마이너스 1000도면 1080도가 세 바퀴거든. 360에 3배 한 게 1080. 그럼 1080을 더 해야 되겠다. 80도야? 80도면 몇 사분면인데? 마이너스 446이면 여기다 720을 더해야 되겠구만. 720은 못 더하겠어. 더 해봐 빨리. 믿어도 돼? 사사분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 관계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 동경이 서로 방향이 반대면서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빼가지고 360도 배수 플러스 180. 동경이 X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해서 360도의 배수. 동경이 Y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해서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동경이 Y는 X 대칭이었을 때는 더해가지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외우는 거 아니라고. 외워가지고 이게 한 1, 2주 동안 숙제할 동안에 또는 잠시 일시적으로 기억이 잘 날 때가 있는데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올 때마다 생각해서 푸는 거지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문제 풀 때 생각해서 푸는 게 연습이 돼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풀 수 있습니다. 밑에 개념 체크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가 동경 OP하고 OQ하고 OR이 나타내는 각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근데 OP하고 OQ의 값은 X축 대칭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동경 OQ하고 OR의 값은 Y축 대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서 K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개소리 하는 거야? K의 값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가기라는데? 이게 지금 뭐 하라는 얘기야? OP하고 OQ가 나타내는 동경이 알파고 베타인데 두 개가 X축 대칭이라고요? 두 개가 X축 대칭인 알파고 베타가 있으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 360도의 배수 마이너스 세타,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그래서 K자리 들어간 녀석의 값은 빵도라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녀석과 베타의 값은 요거의 동경이었나? 5R의 동경은 감마였고요. 베타하고 감마 사이의 관계는 Y축 대칭이었습니다. Y축 대칭이었을 때 베타하고 감마의 값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지금 베타라는 동경, 여기 있는 동경의 값이 감마라는 동경입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누구라고요? 180 세타라고요? 그럼 베타라는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 감마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세타. 세타의 값 없애기 위해서 두 개 더했습니다. 더한 녀석의 값은 360도 배수 플러스 180. K자리 들어올린 녀석의 값은 180을 쓰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감마하고 알파의 관계? 감마하고 알파는 뭔 관계 있는데? 알파라고 하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그랬어? 베타하고 감마는 Y축 대칭이라고 얘기했고, 알파하고 감마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가요?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누구예요? 180 플러스 세타? 그럼 두 녀석을 더할 거야, 뺄 거야? 뺄 거죠?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인가요? 그런 관계들은 매번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겁니다. 절대 외우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갔습니다. 60분법과 호도법. 아까 전에 선생님이 60분법과 호도법을 설명하면서 설명 안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80도, 60도, 30도 이런 것도 60분법이고요.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거에 호도법이었습니다. 호도법이 영어로 뭐였지? 라디안이었나요? 라디안이란 말과 호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단위가 도, 오른쪽은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180도,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도의 값을 알고 싶다면 양변을 뭘로 나누게 하면 돼? 양변을 180으로 나누게 하면 돼요? 근데 파이는 3.14 아니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3.14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라디안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1라디안이면은 양변을 파이로 나누게 한 게 1라디안이야? 여기서는 양변을 180으로 나누게 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파이를 가지고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파이로 나누게 했더니 파이분의 180인데 파이분의 180이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다. 파이가 3.14라며 3으로 나누게 하면 60이잖아. 근데 3.1로 나누게 하면 60보다 커 작아? 60보다 작죠? 그러면 3.1로 나누게 한 것보다는 3.14로 나누게 하면 더 작아지겠네? 그럼 이거는 60도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60도보다 작아요? 근데 1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라디안의 값은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57도 17분 45초라고 제시해줍니다. 이거 3.14 이렇게 파이로 나누겠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그럼 앞으로는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대략 60도보다 작은 57도 정도 된다고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라디안은 대충 몇 도야? 2라디안이면 114도쯤 되는 거네? 3라디안이면 171? 그럼 3라디안이라고 해봤자 180도보다 작은 거네? 그죠? 3라디안은 180도보다 작습니다. 1라디안은 몇 사오면의 동경이야? 1라디안은 57도쯤 되니까 1사오면이야? 2라디안은 몇 사오면이야? 3라디안 몇 사오면이야? 2라디안, 3라디안 다 2사오면이죠?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 각에 대해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바꾸세요. 45도가 누구라고요? 180도가 파이였으니까 양변을 4으로 나누면 되죠? 150도면 30도를 생각해야 돼. 180도가 파이였으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거기다 5배 하는 거예요? 생각은 과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80도가 파이니까 이건 90도인 거 알 것 같고요. 파이가 180이니까 3으로 나누게 하면은 60? 거기다 5배 했나요? 왜 이렇게 빨리 와? 네. 그래서 잘 잤어? 근데 안 깨워줬어, 엄마가? 너 혹시 집에서 잘 때 술 마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80도는 60분법. 창빈이 널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거야. 호도법이라는 녀석의 건 180도는 파이였습니다. 90도가 누구라고요? 45도가 누구예요? 30도가 누구예요? 니 왜 바로바로 얘기 안 하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으세요? 60도의 값은 누구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겁니다. 분모의 값이 6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지금 쓰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계속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분모의 값이 6이었을 때 분자의 값은 1, 5, 7, 11, 4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몇 도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마지막이 분모의 값이 4가 되는 거 쓰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이 4가 된 녀석의 값도 4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분모가 4가 된 녀석의 값은 분자에 들어올 녀석의 값은 1, 4, 5, 7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몇 도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분모의 값이 6이 되는 것도 종류가 4가지밖에 없어. 분모가 6된 녀석의 값은 분자의 값이 1, 2, 2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왜 분모 6인 거 쓰냐? 나 분모 3인 거 쓰고 싶었는데. 분모의 값이 3인 거 쓰고 싶었는데. 1, 2, 4, 5가 있습니다. 3분의 파이면 60도. 3분의 2 파이면 120도. 3분의 4 파이 240도. 3분의 5 파이면 300도인가요? 이것들이 각기 다 4분면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에요? 분모가 6인 것들의 종류, 분모가 3인 것들, 분모가 4인 것들의 종류들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있어야지만 삼각함수,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이 수월하게 됩니다. 이게 혼동되면은 삼각함수 자체가 다 흔들립니다. 2분의 3파이가 누구라고 그랬지? 네, 90도에 세배한 거니까 270도인가요? 자, 부채꼴로 왔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부채꼴 넓이 구할 때 무턱대고 중학교 때 배웠잖아. 중학교 때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이렇게 구했잖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가지고 넓이 구한다고 중학교 때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수박이 있습니다. 마침 여름철이네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무수히많이 잘랐습니다. 쟁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쟁반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은 몇 개 안 그렸는데 엄청 잘게 쪼갰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그럼 몇 조각 안 냈을 땐 여기가 곡선일 건데 한 100만 조각 냈으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직선처럼 보일 거야. 너무 작으니까.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알고 싶은 건 수박의 넓이가 알고 싶은데 곡선의 값은 직선처럼 보일 거야. 여기 길이가 L일 거야. 여기는 R일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도 지금은 평행사변처럼 보이지만 실은 엄청 작게 자르면은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RL인데 그거의 절반 넓이가 수박의 넓이인 거죠?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호의 길이의 값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호의 길이의 값은 아까 뭐였다고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중심값만 곱하면 그게 호의 길이라고? 그래서 이거 대입했을 때 공식이 뭐라고? 2분의 1 R제곱 세타의 값이 부츠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 값은 6이야. 중심각 크기의 값은 3분의 2파이야. 3분의 2파이가 몇 도라고요? 120도? 자, 호의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호의 길이 값을 R세타 곱하라면서 곱했더니 누구예요?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넓이의 값 2분의 1 곱하기 R로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R, 6 곱하기 4파이?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R제곱, 2분의 1 곱하기 36, 지금까지 18이네? 18한테 3분의 2파이 곱했습니다. 똑같이 12파이 나오나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좀 이따 예제 문제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예제 문제는 선생님 안 넘겨봤거든? 자, 지금 설명하고 당신 대가리가 얼마나 좋은지 좀 이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1라디안이 대충 몇 도쯤 된다고요? 1라디안은 57도쯤 된다고?
이 라디안은 몇 도쯤 된다고? 114도쯤 된다고?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반지름 값 R이라고 할 거고, 호의 길이 값은 L이라고 할 거고, 중심과 크기 값은 세타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채꼴은 둘레는 누구냐? 둘레는 2R 플러스 L을 지칭하는 거지? 자, 보통 일반적으로 둘레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 야, 둘레가 일정했을 때 저 넓이의 값이 넓이의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이 비율을 구해 또는 세타를 구해 라고 물어본다면 넓이의 값이 최대되도록 하는 넓이가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반지름과 둘레의 호의 길이, 비율, 중심각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지금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자, 선생님은 지금 둘레가 일정하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둘레가 일정하면 둘레 값은 상수값이라는 얘기잖아. 둘레 값을 선생님이 대문자 A라고 그냥 쓰려고. 둘레 길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A라는 값이 일정한 상태야. 근데 넓이 값을 구할 생각이야?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그러면 L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L의 값은 A-2R인가요? 그럼 이 넓이의 값은 부채꼴 넓이의 값은 R이라는 문자 반지름에 대한 이차함수네.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누군데요? 최고차함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 최고차함계수인가?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대칭축의 값은 4분의 A가 대칭축인가요? 그럼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넓이의 값은 최대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부채꼴 넓이의 값은 여기가 4분의 A였을 때가 부채꼴 넓이는 최대인 거네. 그럼 그때 호의 길이는 몇인데? 요게 지금 2분의 A야? 그럼 호의 길이 몇이냐고? 아래 값이 4분의 A면 호의 길이 값은 2분의 A겠네? 그럼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원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세타 아니었어? 그럼 내가 지금 아래 값은 2분의 1 A라며. 아니 4분의 1 A라며. 거기다 세타를 곱하는 녀석 값 2분의 1 A가 나온다며. 그럼 세타가 누구란 얘기야? 뭐 곱하면 2분의 1 나오냐고. 2야? 아까 전에 2 라디안이 몇 도라고? 114도쯤 된다고? 둘레의 길이가 일정했을 때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중심과 크기의 값은 항상 2 라디안이야. 그리고 그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은 1대 2야. 둘레가 일정할 때 부채꼴에 대해서 약 114도쯤 되는 부채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중심과 크기의 값은 무조건 1라디안, 여기 비율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거저 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 10년, 10 몇 년 전에 선생님 서울에 수업할 때 다음날 학교 시험이 여러 명이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다음날 학교 시험이었어. 야, 내일 시험에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중심과 크기 값은 2라디안이라고 객관식 보기 중에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답이 그냥 2가 답이야. 내일 이거 해가지고 와. 이렇게 했는데 시험 나왔어. 맞은 애들이 반밖에 안 돼. 불쌍한 새끼들. 너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채꼴이 둘레의 길에 일정했을 때 넓이의 값이 최대되도록 하는 중심과 크기의 값은 2라디안입니다. 시험에서도 매우 많이 물어본 편입니다. 좀 이따 혹시 나왔을 때 물어봤을 때 엉뚱한 소리 하시면 소리적으로 욕해도 되는 거죠? 기억 안 나시면 거의 다 길 것 같습니다. 자,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창빈이 지금 적응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녹화된 거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초선의 값은 5x고 동경의 값이 5p가 되는데 한 각의 크기가 600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600도면은 예각으로 표현했을 때 몇 도야? 240도야? 360을 뺐더니
600도와 240도는 똑같은 각입니다. 그런데 동경 OP가 나타낼 수 없는 각의 크기를 모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경 OP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은 싹 다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야? 첫 번째는 n값이 누구란 얘기야? n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는 얘기네? 두 번째는 n값이 누구란 얘기야? n한테 뭘 대입하고 마이너스 500이 될 수 있냐고. 불가능해?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720 더하기 240이니까 마이너스 500은 안 나올 것 같은데? n값한테 정수 대입해서 저건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120은 나올 수 있나? n값이 누구일 때? 340의 값 n값이 누구일 때? 절대로 안 나와? n값한테 뭘 대입해도 340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없는 걸 구려야 되는 거지? 960의 값은 뭘 대입해서 나오지? n값한테 2 대입한 게 960인 것 같습니다. 유치한 문제고요. 지금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자, 삼각함수 시험 볼 때 애들이 맨날 틀리는 계통의 문제입니다. 쌤은 왜 틀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틀린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각으로 표현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3, 4분면의 각이면 절대로 180도부터 270도 사이 있다고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3, 4분면의 각이면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부터 우리 학원에 지금 누구 왔냐? 그러면 앞에 봐봐봐. 누구 왔어? 네 핸드폰이라고 띵! 네. 나도 소리도 됐는데 지금?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도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챕터 제일 첫 번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챕터부터는 삼각함수,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부터는 일반각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만 일반각을 가지고 무조건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매번 얘기해 주는데도 시험에서 이걸로 풀어가지고 틀려서 와. 가슴이 너무 아파.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하지 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일반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세타라는 녀석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는 동경의 값을 몇 싸움인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타가 필요하니까 2로 나누기 하면 되겠네. 2로 나누기 했습니다. 2로 나누기 했더니 180도 배수 플러스 90도부터 180도의 배수 플러스 135도까지인가? 그렇다면 n값이 빵이면 어디 있다는 얘기야? n값이 빵이면은 90도부터 135도 사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 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사오면일 거 아니야. n값 1이면은 몇 도부터 몇 도일까요? 1이었을 때 270도부터 315도? 270도부터 315도 사이 각이라고요? 이러면 4, 4사오면일 거 아니야. n값이 2가 되면 몇 사오면인데? n값 2가 되면은 다시 360 플러스 90도 360 플러스 135니까 여기 사이야? n값이 짝수였을 때는 무조건 여기, n값이 홀수였을 때는 무조건 여기겠네. 그럼 세타라는 녀석이 표현할 수 있는 동경은 몇 사오면이라고요? 이거 잘못 썼네. 4분면을 지칭할 때는 제 몇 사오면이라고 꼭 지칭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답을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제 몇 사오면, 제 몇 사오면 이렇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갔습니다. 3번이 세타라는 동경과 6세타라는 동경이 일치합니다. 동경이 일치했을 때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매번 나올 때마다 생각해서 풀겠습니다. 근데 보통 해설제 나와 있는 것들은 지네는 생각하는 거 과정을 또 설명하기 싫으니까 그냥 외운 거 가지고 풀라고 유도하는데 우리는 외워서 풀지 않습니다. 세타라고 하는 동경과 6세타라는 동경이 서로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타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게 세타라고 하는 동경입니다. 그럼 6세타의 값은 요만큼을 여러 번 본 거잖아. 세타의 6배 한 것만큼 각이 회전해도 여전히 동경이 일치한다고요? 동경이 일치합니다. 세타라고 하는 녀석과 6세타의 값은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만큼 작은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일반 각은 뭐라고 표현해?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나요? 6세타라는 동경은 더 많이 회전한 건데 걔도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동경이 세타니까? 그럼 두 녀석은 더해 빼. 이거 알파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세타라고 써버렸네. 두 개를 더해 빼. 알파를 소각해서 빼요? 뺐더니 좌변값 5세타, 우변값은 360도의 정수 빼기 정수니까 또 다른 정수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알파는 소거됐습니다. 그렇다면 세타라는 녀석의 정체는 72 곱하기 L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찾는 세타의 값은 72도의 배수입니다. 72도의 배수인데 반드시 4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 세타의 값은 누구라고요? L값이 2였을 때 144도가 세타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매번 생각해서 풀 겁니다. 찝찝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세타라는 동경과 5세타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동경이,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타의 값을 나타내는 동경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세타는 좌표축에 있지 않습니다. 2세타가 어딘지 몰라. 2세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이건 찍은 거야 그냥. 2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는 보장 없어. 일직선상에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세타하고 5세타에 대해서 다음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각은 누구라고요? 180 플러스 알파입니다. 따라서 5세타의 값은 일반각으로 표현했더니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플러스 알파고요. 그 다음 2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인가요? 뺄 거야, 더 할 거야? 빼야지 알파가 소거되는 거죠? 뺐더니 3세타의 값이 360도의 또 다른 배수 정수의 값은 그냥 이렇게 표현했고요. 정수 빼기 정수 이렇게 표현했고요. 180입니다. 3으로 나누겠습니다. 난 세타의 값이 몇 사분면인지 알고 싶습니다. 뺐더니 3으로 나누겠더니 120도의 배수 플러스 60도예요? 그러면 L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이면 몇 사분면이야? 빵이었을 때가 몇 사분면이냐고요? 제 1사분면인가요? 1이었을 때는 1이었을 때는 180도인데 180도는 좌표축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요? 2였을 때는 2였을 때는 몇 도냐? 2였을 때가 300도예요? 300도는 몇 사분면이야? 다시 L값이 3이면 N값이 3이면 360 플러스 60이니까 60도랑 동경이 똑같아? 그럼 답은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라고 답해야 되겠네? 조금 걱정되는 건 창빈이 늦게 와서 지금 이해 못할까봐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 연습하라는데 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있습니다. 세타라는 동경이 있는데 4세타라는 동경하고 X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X축 대칭이었을 때 세타의 각의 크기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세타의 값은 180도부터 210도 사이에 3,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타라는 동경은 180도에서 210도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세타의 값은 이 세타라는 동경의 4배 한 것만큼 같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회전했을 것 같고요. 4세타라는 녀석의 값은 X축 대칭 관계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가 좀 4세타겠네요. 근데 쌤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가정하려고 합니다.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각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도 알파인가요? 그럼 여기 각이 알파면 여기 각은 누구야? 그럼 더 쉽게 드릴까요? 여기가 양의 각 알파면 여기는 음의 각 마이너스 알파예요? 따라서 세타라는 색값을 표현할 때는 360도의 배수 빼기 알파를 표현할 수 있고요. 4세타 값을 표현할 때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죠. 두 개의 각은 알파를 없애기 위해 더할 거죠. 5세타의 값이 360도의 정수 곱하기 정수는 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세타의 정체 값은 72도의 배수인가요? 72도의 배수들 중에서 이 사이에 3, 4분면의 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2에다 몇 배야지 3, 4분면이지? 3배? 72한테 3배 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이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중에 제대로 바꾸지 않은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안 줘도 되겠다. 첫 번째, 45도의 값은 4분의 파이 맞아? 머릿속의 생각은 180도의 값이 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양배를 나누기 하거나 곱하기 해서 할 겁니다. 첫 번째 4로 나누기 했으니까 3이죠? 두 번째로 갔습니다. 3분의 2 파이가 몇 도야? 네, 60도에 2배 했으니까 120도입니다. 이건 같지 않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세 번째로 갔습니다. 2분의 3 파이가 몇 도야? 6분의 11 파이, 6분의 파이면 30도, 30도 11배 했습니다. 9분의 파이? 아이씨, 9로 나와준 누구지? 9분의 파이가? 9분의 파이는 20도야? 9분의 파이는 20도인데 20도한테 마이너스 2 곱했습니다. 틀렸나요? 마이너스 40이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찬민아, 네? 지금 방금 문제랑 방금 직전의 문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들을 때 눈빛보다 더 눈빛이 안 좋거든? 혹시 집중력이 흐트러졌나요? 자, 호의 길이 값이랑 반지름의 길이 값을 알고 있습니다.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 크기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츠꼴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냥 공식에 대충 대입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의 값은 6파입니다. 중심각 크기의 값은 4분의 3파입니다.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린 반지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의 길이의 값은 R세타니까요. 그럼 4분의 3파의 값을 대입했으면 R의 값이 누구예요? R은 8이라고요? 문제 넓이 구하라는데?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R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파이? 몇이야?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끝났네. 그런데 앞에서 꼭 설명해 줄 만한 게 있을까 모르겠다. 너무 쉽게 책을 우선했네요. 이 책은 이쪽 부분을.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둘레의 길이가 일정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되도록 하는 중심각 크기가 뭐라고요? 2라디안이라고요? 부채꼴이 둘레가 일정했을 때 넓이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였나요? 자, 삼각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까지 봤던 녀석은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였습니다.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삼각함수를 하려고 합니다. 삼각함수하고 삼각비는 약간 다릅니다. 아주 약간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삼각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각비는 중학교 3학년 때 왼쪽 각이 세타라는 각이었을 때 이쪽 세변 길이의 값을 선생님이 ABC라고 표현할게요. 그때 우리는 사인 세타의 값이 누구였다고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빗변분의 윗변. 탄젠트 세타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인가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아무리 그냥 그려져 있어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를 CBA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인 스타가 누구야? C분의 B예요?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니까요. 코사인 스타의 값은 탄젠트 스타의 값은 삼각형이 약간 모양이 틀어져 있어도 볼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삼각 B의 값은 사인 값 빗변분의 높이에 코사인 값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값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됐습니다. 그게 삼각 B의 정의였고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꽤 많이 풀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려고 하는 삼각 함수는 조금 다릅니다. 삼각 함수는 조금 다릅니다. 자, 쌤이 동경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은 없어도 되는데 쌤 오늘 그렸거든? 원은 없어도 되는데 동경 위에 임의의 점에서 x축의 수행발을 갖다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x, y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x, y까지 길이의 값은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인의 값은 새롭게 정의합니다. 삼각 B에선 빗변분의 높이의 값으로 사인을 정의했었는데 삼각 함수 파트에서는 여기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동경 세타에 대해 사인 세타의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라고 정의합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삼각 B에서 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였고요. 삼각 함수에서는 반지름분의 y좌표로 정의합니다. 코사인 세타의 값은 반지름분의 x좌표로 정의합니다. 탄젠트의 값은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합니다.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인의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라며 그런데 2, 4분면에 점의 좌표에 있으면 y의 부호는 음수일 거 아니야. y는 양수구나 2, 4분면이면 3, 4분면의 점이면 y좌표는 음수예요? 4, 4분면의 점이면 y좌표는 음수인가요? 그러면 사인의 부호는 반지름의 값은 언제나 이 반지름의 값은 언제나 양수일 거 아니야. 반지름분의 y좌표로 사인의 값을 정의하다 보니까 1, 4분면에서는 반지름분의 y좌표의 부호는 플러스 2, 4분면도 반지름분의 y좌표는 플러스인데 3, 4분면은 반지름분의 y좌표, 4, 4분면 반지름분의 y좌표는 y좌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네. 반면에 코사인의 값은 반지름분의 x좌표이기 때문에 1, 4분면과 4, 4분면의 점이면 x좌표의 값은 양수일 건데 2, 4분면과 3, 4분면 x좌표의 값은 음수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부호는 반지름의 x좌표 1, 4분면과 반지름분의 x좌표는 4, 4분면 플러스 값인데 2, 4분면과 3, 4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네.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 근데 1, 4분면의 점하고 3, 4분면의 점이면은 x좌표, y좌표가 부호가 서로 같아서 1, 4분면과 3, 4분면의 x좌표분의 y좌표는 플러스겠네? 하지만 2, 4분면과 4, 4분면은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4분면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는 1, 4분면이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플러스인가요?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인 것 같은데 3, 4분면 탄젠트만 플러스인 것 같고요. 4, 4분면 코사인만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1, 4분면은 싹 다 플러스 2, 4분면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개가 플러스든지 하나가 플러스인 거지 각각의 4분면에서는 3개가 플러스이거나 하나가 플러스인 겁니다. 홀수개가 플러스입니다. 절대 2개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경우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3개 값 중에 3개 모두 플러스거나 3개 값 중에 1개만 플러스일 수 있습니다. 2개만 플러스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싹 다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얼싸안코라고 얘기합니다.
뺑둘러서 얼싸안고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뇌가 중3 때 기억이 지배적이거든. 그 기억은 어지간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점의 좌표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5라는 점을 찍어봤어. 이 점을 연결한 원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선이 동경이야. 여기가 세타야. 지금 세타는 이서음의 동경인가요? 그럼 누가 플러스야? 사인이 플러스인가요? 이사음의 동경은 사인만 플러스니까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야, 이사음의 동경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가 뭔지 얘기해. 말해봐. 사인 누구야? 근데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되겠네?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은 중심에서부터 저점까지 길이의 값이 반지름입니다. 5대 12대 13인가요? 그럼 사인의 값은 정의 자체가 반지름분의 y좌표라고요? 코사인의 정의의 값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의 정의의 값은 x좌표분의 y좌표가 삼각함수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정의의 값이 백날 설명해도 중3 때 배운 기억과 혼동이 되기 때문에 중3 때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중3 때처럼 문제를 풀고 싶다면 동경 위에 존재하는 점의 좌표에서 무조건 수선의 발은 x축에 내릴 겁니다. 동경상의 점에서 무조건 수선의 발은 x축에 내릴 겁니다. 절대로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마세요. 수선의 발은 절대로 y축에 내리지 마세요. 동경 위에는 점의 좌표에서 수선의 발은 무조건 x축에다 내릴 겁니다. 그런데 길이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2, 여기 길이의 값 5, 여기 길이의 값이 13인 걸 알고 있습니다. 5대 12대 13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 플러스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이 선분의 길이의 비율의 부호를 표현해 줄 겁니다. 하지만 빗변의 값은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그때 여기서 읽을 겁니다. 여기가 세타긴 하지만 삼각비를 이용해서 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이건 삼각비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표현한 거고요. 지금은 사인의 값이 13분의 5, 코사인 값이 13분의 마이너스 12,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5의 값은 삼각형을 x축에서 수렴을 낸 다음에 삼각형 그린 다음에 선분의 길이비를 표현하고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원점에서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원점에서 위로 가면 플러스, 원점에서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빗변의 값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대괄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이번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경이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알고 싶습니다. 지금 동경은 이게 x축에서부터 이렇게 측정한 여기 각이 동경입니다.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알고 싶습니다. 사인 세타가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사인 세타가 누구라고요? 자, 이 두 점 사이 길이 값은 몇인데요? 네, 7대 24대 25 피타고라스 수술을 알고 있죠? 자, 사인 값이 누구야?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반지름분의 y좌표요? 코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24인가요? x좌표분의 y좌표?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항상 수선의 발은 동경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수선의 발은 항상 x축에 내릴 겁니다. 그리고 선분의 길이비를 쓰겠습니다. 여기가 7대 24대 25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빗변의 값 항상 플러스입니다. 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코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고요.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항상 x축의 선이 밑변입니다. 수선발 내린 선이 높이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에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냥 삼각함수로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너희 대가리가 나중에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서 삼각비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점의 좌표가 하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보면은 점의 좌표가 4, 4, 5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의 좌표 2, 마이너스 루트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경이 있고 이 동경은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요게 세타입니다. x축으로부터 여기는 양의 각이 여기가 세타입니다.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필요합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반지름 3인가요? 원점에서 전까지 길이의 값은 반지름 3인 것 같습니다. 3분의 마이너스 루트가 사인, 3분의 2의 값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의 값이 탄젠트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선의 발은 x축에 내리겠습니다. x축이 밑변, 이게 높이, 이게 빗변입니다. 길이의 b의 값은 여기가 2대 루트 5대 3인가요?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 플러스, 밑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빗변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값 밑변분의 높이인가요? x축의 선분이 밑변입니다. 자, 이 정도 연습 시켜드렸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인의 값은 얼싸한 코 때문에 사인의 값은 1, 4, 5면 당연히 플러스, 모든 함수는 1, 4, 5에서 다 플러스입니다. 2, 4, 5면 사인만 플러스, 3, 4, 5면 탄젠트만 플러스, 4, 4, 5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죠? 얼싸한 코를 기억하면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보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보를 조사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게 세타의 값이 175라면 175도는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인가요? 그 다음에 390도는 몇 사분면이야? 390도는 30도는 똑같아? 1, 4분면이니까 세타 플러스인가요? 4분의 7 파이가 몇 사분면이야? 4분의 7 파이면 225도니까 315도니까 몇 사분면이죠? 4, 4분면이니까 누구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인가요? 네 번째 건 마이너스 5분의 3파이? 마이너스 5분의 3파이 값한테 파이를 더, 2파이. 360도가 2파이죠. 360도를 더하면 몇 도야? 2파이 더하면 누구냐고. 5분의 7파이 값을, 파이의 값은 180이니까 5로 나눠주면 36? 36도에다 7 뺐습니다. 200, 252? 250이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누구만 플러스예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탄젠트의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집에 가기 전에 양변을 뭘로 나누겠다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겠더니 첫 번째는 이게 누구라고요?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잊어먹을 만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겁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해서 1인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삼각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세타라는 동경이 4, 4분의 동경이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 동경을 그려서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동경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각은 4, 4분면의 각이 요게 지금 4, 4분면의 각입니다. 수선의 발은 항상 X축에다 수행을 내리겠습니다. 수선의 발은 X축에다 수행을 내리겠습니다. 동경 위에는 임의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선분의 길이비를 표현하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코사인 값이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빗변 길이가 몇이라고? 밑변 길이 값이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남면 3변이 누구야?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빗변의 값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읽으면 됩니다. 사인의 값은 누구야? 빗변이 높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루트 6, 코사인 값은 3분의 루트 3, 탄젠트 값 밑변이 높이니까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6인가요? 약분해서 마이너스 루트 2. 이해되신 거 맞죠? 강훈아, 집중이 안 돼요? 집중 안 되냐고. 자, 3분의 4파이가 대충 몇 도라고요? 3분의 파인 60도, 3분의 4파인 몇 도냐고? 240도? 자, 240도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린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의 3분의 4파이 240도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리겠습니다. 240도면은 180도에서 60도만큼 더한 거야? 여기가 지금 3분의 4파이 240도라고요? 수선의 발은 항상 x축에 내릴 겁니다. 동경 위는 점에서 수선의 발은 항상 x축에 내릴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몇 도라는 얘기야? 그럼 60도짜리 삼각형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를 알고 있습니다. 선분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3대 2인 걸 알고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빗변의 값 항상 플러스인가요? 그럼 사인 값이 누구야? 빗변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밑변분의 밑변? 탄젠트 값 밑변분의 높이. 그래, 루트 3인 거죠? 항상 밑변은 x축 위에는 선이 밑변, 세로선이 높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거는 삽시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서 푸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풀면 무조건 답 나오는 문제 말고 이제 조금씩 생각하는 문제로 넘어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의 값은 부호가 음수라는데 탄젠트의 부호는 양수라는데 근데 몇 사분의 각인지 물어보잖아.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두 개가 플러스인 건 없어. 사인이 마이너스 5,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플러스니까 코사인 부호는 당연히 뭐야? 코사인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세 개 중에 셋 다 모두 플러스든지 세 개 중에 하나만 플러스인 게 가능합니다. 두 개가 플러스인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몇 사분면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녀석은 중학교 3학년 때도 삼각비 파트에서 연습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곱하라고 제곱했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4 코사인 제곱입니다. 두 번째 것도 제곱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곱 패턴이 4 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입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이것만 남은 것 같은데? 사인 제곱 5개하고 코사인 제곱 5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 값이 1인가요? 답이 5가 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삼각함수의 문제에서 분수가 등장하면 기초 연산 방법은 무조건 통분입니다. 근데 통분하려고 봤더니 탄젠트가 있네? 탄젠트는 누구의 누구라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가요? 통분하고 있습니다. 통분했더니 분모의 값은 1 사인 코사인인데 통분했더니 앞에 거는 코사인 곱했고요. 뒤에 거는 1 사인을 곱했습니다. 1 곱한 게 마이너스 사인이고 마이너스 사인을 곱했더니 플러스 사인 제곱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라며. 그럼 1 사인이 약분돼요? 근데 남은 녀석의 값은 코사인 분의 1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세타의 값이 3, 4분면의 동경이고 사인의 절대값이 4분의 3이라고 한다면 8 코사인 빼기 7 탄젠트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냥 장난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바보인지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자, 3, 4분면이라며. 3, 4분면 사인의 부가 뭔데? 3, 4분면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의 부는 마이너스예요? 동경의 값이 3, 4분면의 동경이 있습니다. 쌤은 지금 3, 4분면의 동경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수선의 발은 X축에다 내려야 되니까 수선의 발 내렸습니다. 저기서 지칭하는 세타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여기 각이 세타입니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선분의 1들을 이걸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의 값이 사인인가요? 그럼 나머지 한 변이 누구란 얘기야? 이제 부호만 결정합시다. 원점에서 왼쪽으로 갔고 원점에서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빗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7인가? 탄젠트 값은 루트 7분의 3인가요? 그럼 여기다 7배 쓰니까 3루트 7이에요? 니은심 이된 거 맞냐? 답이 바로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사인, 코사인 파트의 문제에서 합이나 차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제곱해서 푸는 걸 습관적으로 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사인의 합과 차, 곱 이런 관계가 나오면 사인, 코사인의 합차, 곱 이런 게 나오면 제곱하는 건 필연적입니다. 사인에 대해서 합차, 곱 따위가 나오면 제곱하는 건 필연적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차의 값이 3분의 1인 걸 사용해서 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무조건 제곱할 겁니다. 제곱했더니 첫 번째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사인 제곱 오른쪽은 제곱했더니 4분의 1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1인가요?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던 2 사인 코사인이 누구야?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죠? 그럼 답이 뭐라고요? 사인 코사인 곱한 건 8분의 3인가요? 아, 4분의 1이 아니었어?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이라고요? 9분의 1이면 1 빼기 9분의 1이면 5분의 8이야? 그럼 답은 뭐라고요? 9분의 4가 답인가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 다음 합의값을 구했습니다. 합의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합의값을 구하고 싶을 때도 곱의값을 알고 있으니까 합의값을 구하면 제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알고 싶지만 제곱한 걸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제곱했더니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써도 이해할까요? 근데 9분의 4를 대입하라며. 그럼 1 더하기 9분의 8에서 9분의 17인가요? 루트 시면 되겠다. 근데 조심할 건 부호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1사분면인가요? 1사분면 사인 코사인 다 플러스 값인 거죠? 그럼 답은 양수값으로 3분의 루트 17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어서 합차를 통해서 인수분해서 계산하라는 얘기네. 그럼 단지 곱하기만 하면 돼요? 두 개 곱했습니다. 곱했더니 9분의 루트 17이에요? 합차, 곱이 사인 코사인의 합차 곱이 보이면 제곱해서 문제를 풉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필수 예제 5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2차 방정식을 빗대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값을 근거하게 소환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 것 같은데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우린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사인 세타랑 사인 코사인 세타의 합의 값은 누구라고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K값을 구하라고요? 합의값을 가지고 곱구하라며. 방금 전이랑 똑같잖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했더니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입니다. 그게 9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 어차피 1이라며. 그럼 2 사인 코사인 값이 누구예요? 1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9분의 8인가요? 이 값은 2로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9분의 4야?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K값은 구했습니다. 두 번째 끼고 구하는 거는 3승 더하기 3승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누구예요? A 3승 플러스 B 3승 인수분해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고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인가요? 앞에 거 사인 플러스 코사인 값은 알아? 문제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값은 1이라며. 이래서 지금 뭘 빼라고? 사인 코사인 고백값을 빼라고? 사인 코사인 고백값이 마이너스 9분의 4였나? 1에서 마이너스 9분의 4를 뺐더니 9분의 13인가요? 이제 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158쪽까지 다 했네. 한 챕터 더 나가? 다음 챕터 페이지 불러주세요. 다음 페이지 불러달라고요. 160쪽부터 200, 202, 컴퓨터의 목통이지? 에이, 잘 불러드리고 있을 때 누르지 말걸. 괜히 눌렀네. 야, 돌아와, 빨리. 160쪽부터 202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파트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설명할 생각입니다. 빨리 좀 켜져라, 수업하게. 일단 제일 처음에 사인의 그래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인의 그래프를 잘 설명해야 될 텐데. 쌤이 아까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경 세타를 표현하는 선이 있습니다. 얘는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동경입니다. 여기가 A점입니다. 수선발 내렸습니다. 여기 B점이고요.
여기가 D점, 여기가 C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창빈아, 이 원의 반지름 1이야. 사인 세타가 누구야? 코사인은 누구예요? 여기는 5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50분의 싫어요. 작은 삼각형에서 이해하세요. 5의 값 1이니까 5비로 갈까요? 탄젠스 세타의 값은 큰 삼각형에서 얘기합니다. 1분의 CD인가요? 사인의 값은 AB란 길이가 사인을 묘사합니다. AB란 길이가 사인을 묘사하는데 AB라고 하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사인은 근데 1, 4, 5에선 플러스, 2, 4, 5에선 마이너스, 3, 4, 5에선 플러스 아니다. 2, 4, 5에서 플러스, 3, 4, 5면 마이너스, 4, 3에도 마이너스였나? 내 말 지금 되시나요? 그래서 이 빨간색 길이의 값은 동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점점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점점 커져요? 90도였을 때도 제일 크겠네. 사인 90이 누군데요? 네, 사인 90의 값 1이니까 이때가 제일 크겠네. AB 길이는. 근데 앞으로는 길이가 어떻게 돼? 점점 AB 길이는 점점 작아져요? AB 길이 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180도가 됐을 때는 뭐가 될까? AB 길이는 AB 길이는 빵이 되겠네요? 하지만 180도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제 또 음수인 거잖아. 사인 값이. 음수인 건데 음의 값으로 점점 커지는 거야? 음의 값으로 절대값이 점점 커지나요? 다시 4, 4, 5에서는 음의 값으로 절대값은 점점 작아지는 건가요? 내 말 좀 해드신 거 맞으세요? 그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1, 4, 5면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양수값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 4, 5면에서는 양수값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3, 4, 5면에서는 음수값으로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4, 4, 5면에서는 음수값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정확히 한 바퀴 360도일 때까지입니다. 사인 30이 누구야? 사인 30은 2분의 1인가요? 쌤이 최대한 확대한 건데 이 그림이네. 30도였을 때 점의 좌표가 한 어디쯤일까? 여기가 지금 90도라며. 2분의 파이. 여기가 30도 될 것 같은데? 30도가 분모가 6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누굴까? 2분의 1 값을 가질 때가 또 누구야? 여기서도 2분의 1 값을 가지는데 또 2분의 1 값을 가질 때가 누구냐고. 여기 간격이 지금 30도야? 그럼 여기 간격도 30도일 거 아니야. 그럼 108도에서 30도를 빼면은 150도예요? 15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누구야? 6분의 5파이에요? 근데 이 점 좌표는 누굴까? 이 점 좌표? 지금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이너스 2분의 1? 아, 여기 간격이 지금 30도라며. 그럼 여기도 30도일 거 아니야? 여기가 누구냐고. 210도니까 6분의 7파예요? 그 다음이 이 점 좌표도 또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질 것 같은데? 여기 눈금이 여기도 30도일 거 아니야. 그럼 360도에서 30도 덜 갔으니까 330도? 330도는 6분의? 그럼 분모의 값이 6이 되는 사인 값들은 분모가 6이 되는 사인 값들은 싹 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하나네.
6분의 1파이나 6분의 5파이는 2, 4분면 1, 4분면 2, 4분이니까 플러스인 거고 6분의 7파이하고 6분의 11파이는 3, 4분면 4, 4분이니까 마이너스겠죠? 자, 그 다음 정도 관찰하겠습니다. 여기는 60도야. 60도가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가 누군데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러면 또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나올 때가 언제야? 여기가 누구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올 때도 있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올 때는 언제야? 여긴 누굴까요? 분모의 값이 3이 되는 녀석은 분자의 값이 1, 2, 4, 5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싹 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중에 하나네. 1, 4, 5면 2, 4, 5면이면 플러스 3, 4, 5면 4, 4, 5면은 마이너스. 자, 그 다음 분모의 값이 4인 녀석으로 가겠습니다. 분모의 값이 4면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가 누구야?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인가요? 근데 4분의 파이 값을 가진 녀석의 값은 또 있잖아. 여기가 누구라고요? 여기는 4분의 3파이?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값을 가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값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4분의 5파이? 또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값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이 누구예요? 4분의 7파이예요? 그러면 사인한테 4분의 몇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중에 하나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니네가 바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사인 3분의 5파이가 누구야? 그럼 뒷값 알려줬는데 대가리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야. 대가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분모가 3이면 무조건 뭐라고?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1, 2, 4분면이면 플러스 3, 4, 4분면이면 마이너스 분모가 3이면 분자의 종류는 1, 2, 4, 5 네 번째 거니까 4, 4분면이잖아. 4,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대가리를 사용해 봅시다. 사인 4분의 3파이가 누구예요? 분모가 4니까 무조건 2분의 루트 2야. 다만 2, 4분면 분모가 4였을 때 분자의 종류는 1, 3, 5, 7인데 두 번째 거잖아. 2, 4분면이니까 보는 플러스입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사인 6분의 7파이가 알고 싶습니다. 분모가 6이면 무조건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야? 분자의 종류는 1, 5, 7, 11. 세 번째 거니까 3, 4분면이야? 5는 이게 머리가 1초 이내에 돌아가야 돼. 근데 이게 머리가 유기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함수, 방정식, 부등식 풀 때 남들은 저 앞에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출발하고 경쟁하는 거야. 1초 이내에 될 만큼 빠릿빠릿하게 머리를 사용하세요. 이거는 타고난 머리가 아니야. 이거는 너희가 사용하는 너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머리인 거야. 의지가 없이 대가리를 놀리고 있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사인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한 바퀴 돌 때까지 빵도부터 360도까지 한 바퀴 돌 때까지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건데 한 바퀴 돈 다음에 동경이 한 바퀴 또 돌면은 또 똑같은 그림이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전이 빨간색 그림이 그 다음에 360도부터 720도까지 또 그림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빨간색 그림은 마이너스 360도에서부터 빵도까지 똑같은 그림이겠네?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간격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사인의 그래프의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2파이만큼의 간격이 매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의 주기는 2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이 누구야? 이래요? 2분의 3파이를 갖다가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삼각함수의 사인의 그래프는 최대값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 사인의 그래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인의 그래프의 특징은 원점 대칭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했을 때 이 그래프는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함수 설명한 것 같은데? 사인은 원점 대칭 기함수입니다. 그럼 이게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인은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앞으로 튀어나온다고요?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풀고 가라는데? 1번 문제를 본 적이 없는데 왜 2번부터 있지? 1번 어딨어? 주기함수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사인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맞아? 특별한 설명이 없으니까 정의역은 당연히 모든 실수겠네요. 그리고 사인의 그래프는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계속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 치역의 값은 양의 실수 집합이다. 맞아요? 치역은 최소값이 누구였다고요? 최소값 마이너스이고 최대값 1이었습니다. 치역의 값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치역입니다. 공역은 누구야? 공역은 항상 모든 실수라고? 그래프는 x축 대칭인가요? 원점 대칭이었죠? 주기의 값은 2파이다. 네, 주기는 2파인 것 같습니다. 2파이만큼의 그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또 그리기 싫은데. 자, 코사인의 값은 OB 길이가 코사인이라고요? 근데 코사인의 부호는 1싸움에서 플러스, 코사인은 몇 싸움이면 플러스죠? 4싸움이면 코사인이 플러스였나요? 2싸움이면 3싸움이면 코사인 부호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OB의 길이 값이 코사인 값입니다. 동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OB의 길이 값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건데? OB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는 거죠? 양수값으로 점점 짧아집니다. 1싸움에서는. 하지만 2싸움에서는 음수값으로 점점 길어지는 건가요? OB 길이가? 3싸움에서는 음수로서 점점 길이가 짧아지나? 4싸움에서는 양수값으로 OB 길이는 점점 길어집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1싸움면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값이었습니다. 1싸움에서는 양수값으로 OB 길이 값은 점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싸움에서는 음수값으로 점점점 OB의 길이 값은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3싸움에서는 점점 음수값으로 점점 짧아집니다. 4싸움에서는 양수값으로 점점 커지는 거였죠? 그래서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그림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최대값은 1입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도 최대값 플러스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주기는 2파이였고 지금 코사인 그림도 여기는 빨간색 그림 2파이 그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사인 주기도 2파이가 되겠네요. 눈금에 대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선생님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의 결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사인 6분의 몇 파이면 항상 그 값이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4분의 따른 부호만 결정된다고? 자, 사인의 값이 분모가 지금 4가 되는 사인 4분의 몇 파이면 뭐야 무조건? 사인 3분의 몇 파이면은 부호만 잘 결정되는 거죠? 자, 선생님 제일 처음에 30도를 대입했어. 코사인 30은 알잖아. 코사인 30이 누군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3인 거네. 근데 2분의 루트 3을 갖는 거는 1사분면에서도 2분의 루트 3이지만 코사인 값은 4사분면이 플러스였나?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또 분모의 값 6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누구라고? 6분의.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의 값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을 가질 때는 이것도 분모가 6일 거 아니야.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그럼 코사인 값은 분모가 6인 녀석의 값을 쓰면은 무조건 2분의 루트 3인 거네? 자, 3인 걸로 있습니다. 3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인가요? 코사인 3분의 파이 값은 코사인 60은 2분의 1인데 4, 4분의 또 2분의 1 나오는 건 누구야? 3분의 4, 4분의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이 3이어야 돼. 2, 4분면입니다. 3분의 2파인가요? 3, 4분면 분모가 3인 게 누구야? 그럼 코사인 값은 3분의 몇 파이면 무조건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4분의 파이는 안 하고 싶다. 4분의 파이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인가요? 또 2분의 루트 나온 건 누구예요?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가 나온 녀석의 값은 2, 4분의 4분의 3파이 3, 4분의 4분의 3파, 4분의 5파인가요? 코사인 값은 4분의 몇 파이면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라고요? 보고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숙제가 아닙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 10회까지 두 번 풀어오세요. 내일까지. 이제 내일까지 풀 필요 없잖아. 오늘 풀면 되잖아. 자, 옮겨서 푸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알았어. 끊어요. 잘 쉬었어? 네. 아니, 너 눈이 아파 보인다? 아파 보여. 그러면 그것을 눈꼭 내내 자다왔다는 얘기네?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눈이 잠에 덜 깬 눈 같아. 방학이라고 아주 여유있게 낮잠을 즐기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12시에 일어나요. 12시에 간다고. 낮잠이라고 할 것도 없네? 늦잠인 거네? 왜? 너는 몇 시에 일어나는데? 저 9시인가 8시. 그게 일반적인 기상 시간 아니야? 아, 근데 학원 있습니다. 학원이 아침에 있다고? 네. 특강. 영어 특강? 네.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중3 2학기 대비한 거. 여자애가 첫날 지각을 한다고 20분 늦게 온다고 하네? 오늘 오는 날이에요. 네. 어떻게 첫날 지각을 하지? 시간을 착각했대.